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TT가 최근에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 방송 시장에 진입하면서 많은 변화와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OTT의 의미와 주요 특징, 그리고 OTT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OTT 중계 방송 실태를 살펴보고 주요 기대 효과와 문제점,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TT의 의미입니다. 방송시장에서 OTT는 인터넷을 통해 오락이나 연애, 드라마나 영화, 스포츠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셋톱박스와 같은 단말기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을 TV로 볼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음성과 영상, 경기 장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트리밍 기술이 발전하면서 OTT는 셋톱박스를 넘어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TV 외에도 PC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셋톱박스에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시장에서 OTT는 방송사와 더불어 제3사업자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해서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상파나 유료 방송사 외에도 스포츠 전문 채널, 또 플랫폼, 통신과 IT,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이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온라인 동영상으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 TV, 티빙, 웨이빙, 아프리카 TV, 곰 TV 등 아주 다양합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방송과 통신은 별개의 산업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초고속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2000년대 들어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산업 간 경계가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은 통신망을 이용해서 유료 방송 산업에 진출하기도 하고 유료 방송 사업자들도 통신 산업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 방송 시장에서 OTT는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OTT의 주요 특징입니다. OTT는 기존의 지상파나 유료 방송사와는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OTT의 전성수사는 지상파나 유료 방송사와 같이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의 일종인 범용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PC에서는 웹브라우저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상파나 유료 방송사는 채널 변경과 같은 조작이 단순하고 셋톱박스도 리모컨으로 조작되는 등 기능이 단순하지만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이에 비해 OTT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작을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OTT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OTT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다양한 채널에서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OTT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동영상이 전송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지원되는 모든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스마트 TV 등 여러 개의 단말기에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TT 전용 플레이를 통해 여러 개의 OTT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OTT가 등장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 등의 제약을 받아왔던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청자들이 수동적으로 시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골라서 볼 수 있는 능동적 시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방송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OTT는 범용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용선을 제공하는 지상파나 유료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TT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전송망을 내부화한 케이블 TV나 IPTV 등 유료 방송과는 달리 공공재의 일종인 인터넷망, 즉 범용선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OTT는 콘텐츠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파나 유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OTT는 콘텐츠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청자의 선호나 연령 등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만 시청료를 지불하는 알라카르테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라카르테는 기존의 여러 프로그램을 묶어서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시청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사에서는 방송 콘텐츠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데 비해서 OTT는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개별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어서 패키지로 시청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관심 증가 요인입니다. 최근 들어 20, 30대 소비자들이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시청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스포츠 단체나 리그는 물론 많은 기업들이 OTT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에서는 OTT가 기존의 중계방송 시장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OTT는 페이퍼뷰나 케이블 TV와 같은 유료 방송에 비해서 사용료가 저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골라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TV 시청률 조사 회사인 닐슨에 의하면 2021년 미국에서 18세에서 34세 연령층의 TV 중계방송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데 비해서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2021년 남자 NCAA 농구 토너먼트 경기에서 스트리밍 동영상을 이용한 시청 시간은 2019년에 비해서 75.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초기 OTT는 주로 지상파나 유료 방송사 등 방송 사업자와 이동통신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포츠 단체나 리그, 스포츠 전문 채널, 플랫폼, IT,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OTT 콘텐츠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하면서 맞춤형 콘텐츠로 보다 많은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동영상을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호에 맞춰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 방송 외에도 경기 장면 다시 보기, 하이라이트 경기, 골 모음 등과 같은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주 열리는 프로스포츠 경기는 방송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 많은 소비자를 계속 유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제공하면 소비자들이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소비자들도 유인할 수 있습니다. 또 플랫폼이나 통신사, IT,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유명하거나 인기 높은 스포츠 이벤트나 프로스포츠 경기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중계 방송할 경우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OTT 기업들이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를 방송용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OTT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OTT 기업들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라는 콘텐츠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계방송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도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직접 찾아서 보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로스포츠 경기는 충성도가 높고 고정 팬들이 많아서 소비자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잦은 OTT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OTT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지상파나 유료 방송사들의 주요 콘텐츠로 이용되어 왔던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가 OTT 기업들이 콘텐츠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단체나 리그 등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나 유명 프로스포츠 경기는 이성통신이나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중계방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이 OTT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리그나 단체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해서 시청자들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는 경기 장면이나 골 모음, 다큐멘터리, 하이라이트 장면, 과거의 경기 영상이나 선수 인터뷰, 또 경기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OTT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충성도 높은 팬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잠금 효과가 가능하고 새로운 팬을 유인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금 효과는 사람들이 특정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해서 기존의 재화나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비자를 열쇠로 잠근다는 의미로 잠김 효과 또는 자물쇠 효과, 고착 효과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가 대표적입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더 뛰어난 메신저가 출시되더라도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메신저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난 메신저가 등장해도 쉽게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잠금 효과 또는 고착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런 잠금 효과는 사람들이 기존의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바꿀 때 금전이나 심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발생합니다. 기업들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처음 내놓을 때 초기에는 아주 싼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익숙해지게 해서 소비자들이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럽의 일부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수입이 10% 내외를 차지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제공하는 스포츠 리그나 단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OTT 시장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들도 OTT로 중계 방송되고 있습니다. OTT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드라마와 예능, 영화를 넘어서 스포츠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중계 방송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티빙에서는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외부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대회, 쿠팡플레이에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전 예선 경기 등이 중계방송되기도 했습니다. 또 게다가 스포츠 TV 나우 등 스포츠 전문 채널의 OTT 중계까지 감안하면 해외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에 대한 OTT 중계방송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에 쿠팡은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EPL이 토트넘을 초청해서 K리그와 친선 경기를 열기도 했습니다.
쿠팡은 2019년에 와우 멤버십을 론칭한 이후부터 지속적인 투자로 기반을 늘려왔습니다. 와우 회원이라면 OTT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무제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프로스포츠 리그나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중계 방송권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 방송 시장에 OTT 기업들이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인기 높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공영방송에서 무료로 보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기 높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중계방송해왔던 지상파 방송사들이 엄청난 중계방송권을 지불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OTT 기업들이 국민들이 관심이 높고 인기가 높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독점 중계방송하게 될 경우 국민들이 보편적 시청권은 위축되고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통한 국가 사회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OTT 기업들이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 중계방송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관련 OTT 시장 규모나 가입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OTT 시장에서 스포츠 관련 OTT 이용률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8년 한 보고서에 의하면 OTT로 시청한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오락 및 연애가 6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32.6%, 스포츠가 26%, 뉴스가 2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가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 OTT 가입자들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독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시청자는 10% 내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옥수수나 티빙, 푹, 넷플릭스 등 구독료 중심의 OTT 이용자들은 광고 중심의 네이버나 유튜브 이용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도되기도 합니다. 또 구독료 중심의 OTT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인터넷은 무료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고 불법 동영상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운로드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와 발전 과제입니다.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방송 시장에 OTT 기업들이 진입하면서 몇 가지 효과들이 기대됩니다. 우선 OTT 중계방송이 활성화될 경우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적받아왔던 비인기 종목들에 대한 중계방송 기피나 시청률 중심의 편중방송 등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관심과 시청률이 높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계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방송사들은 시청률이 높고 우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중계방송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OTT를 제공하는 통신이나 플랫폼, IT 기업 등은 인기가 높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외에도 비인기 종목의 경기를 중계방송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방송 시장에 OTT 기업들이 진입하면서 스포츠 단체나 리그들이 수입을 증대시키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스포츠 단체나 리그 등은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플랫폼이나 IT 기업 등과 전략적 제휴가 불가피해질 겁니다. 스포츠 단체나 리그는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가 방송 콘텐츠로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OTT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 방송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OTT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 결합이나 M&A 등 다양한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OTT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독특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 OTT 기업들은 유료 방송사와 같이 콘텐츠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콘텐츠로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OTT 가입자들은 유료 방송보다 가입과 해지가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습니다. 이 때문에 OTT 기업들은 차별화되고 독특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소비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는 OTT 기업들 간 차별화된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OTT 기업들은 보다 많은 소비자를 유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합니다. 콘텐츠 제작에 많은 투자를 하고 새롭거나 독자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콘텐츠로 사용하는 OTT 기업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해설과 어설픈 중계 방송 등으로 시청자들이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 방송에서 어설프거나 미숙한 해설은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게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유명하고 인기 높은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만 중계 방송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OTT 기업들이 시청자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기 위해서는 기술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갖춘 해설 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겁니다. 다음은 주요 논란들입니다. OTT 기업들이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중계 방송하면서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첫째,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 방송 시장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지상파와 유료 방송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우선 유료 방송 시청자들이 가입을 해지하고 인터넷 TV나 OTT 등의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코드 커팅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코드 커팅은 선을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유료 방송 시청자들이 가입을 해지하고 인터넷 TV나 OTT 등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드 커팅이라는 말보다 TV가 없다는 의미로 제로 TV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료 TV 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OTT만 이용하는 코드 네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시청자들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넷플릭스나 구글 등과 같은 OTT가 등장하면서 많은 유료 TV 방송 가입자들이 해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리밍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선호하는 20, 30대들이 코드 커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료 방송 요금과 OTT 사용료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코드 커팅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료 방송 요금과 OTT 사용 요금 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코드 커팅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중계 방송 시장에 OTT 기업들이 진입하면서 기존의 지상파나 유료 방송사들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 TV, IPTV 등 유료 방송 이용자들이 콘텐츠 선택이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OTT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OTT 중계방송 가입비를 내지 않은 시청자들은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
OTT 기업들이 스포츠 중계방송 시장에 진입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OTT 기업들도 국민들이 관심이 높고 국가사회적으로도 유익한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를 중계방송할 때 무료나 싼 값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는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OTT로 제공되는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도 보편적 시청권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OTT 기업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이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해야 방송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종사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청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온라인 동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중계 방송권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OTT 기업들은 수익이 있어야 온라인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현재의 보편적인 시청권으로는 OTT 기업들이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를 중계방송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의미와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OTT 시장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판의 휴리스틱과 편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